이제 학교에서 아마 교수님이 이제 맨 끝날은 1시간이지 2시간은 완전히 질문만 하실 수 있게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질문 있으면 듬뿍 닫아 놓으시고, 그리고 이제 제가 오늘 이 어떻게 창업을 하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어떻게 그걸 성공이 가능했는지, 그런 여러분들 경영에 관한 거는 아마 오늘이 마지막인가, 한 번 더 있을까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그냥 인생살이, 그래서 이제 성공의 7 키워드라고, 제가 학생들은 성공, 제가 또 교육에 관한 강의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특히 미국을 살다 보니까 모든 게 달라 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미국과 한국의 그런 문화 비교, 뭐 이런 것도 하고, 또 소통. 한국에 오니까, 야, 정말 소통이 정말 안 되는 나라고 우리 소통 못해. 그래서 제가 소통 강의도 좀 하고, 행복. 우리 행복의 7 키워드를 가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하게 살까? 뭐 이런 걸 해가지고 좀 여러분 정말 삶에 직접 도움이 될 수 있는, 공감할 수 있는 이런 주제로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어떻게 보면 경영, 창업하고 어떻게 성공하고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은, 다음엔 좀 다른 주제로 하는데, 하여튼 여러분들이 그 많은 질문 다 좀 적어 놓으시고, 혹시 제가 끝날 때 테이프 좀 있다 그러면 또 그날 이렇게 좀 질문을 담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지금 끝날 때도 1시간짜리입니까? 어떻게 돼요, 지금? 아니, 지금 요거 두 번째도 딱 1시간. 아, 그렇구나. 아이고. 아까 책 안 받으신 분 받으셨어요? 그리고 제가 이따가 갈 때 그 책 사인해 드릴게요. 네. 누가 그렇게 부러워하셨어? 이야, 너무 부러워들 하시는데 또 이게. 아까도 밝기가 이밝기였나요? 똑같은 명암. 자, 그리고 이번에는 어떻게 이런 성공이 가능했을까, 그렇죠? 경영의 경자도 모르는데.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번 이렇게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보셨죠? 어떻게 보면 정말 엄청난 성공. 그렇죠? 저도 어떻게 이게 가능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까 제가 잘 말씀 안 드렸죠? 저는 학교 다니면서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공부. 근데 여러분 보면 정말로 경외로워. 직장 다니시면서 늦까지 공부하시는 분들 보면, 이거 대단하다.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근데 저는 학교 다니면서 제가 하고 싶은 건 했어요. 학교 다니면서 제가 영어 좋아하니까 영어하고, 수학 좋아하니까 수학하고, 근데 싫어하는 건 안 하게 되더라고. 저는 중3 때, 한참 그때는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가려면 시험 봐야 될 때 아니에요. 시험 봐서 들어갔던데, 아버지한테 바둑을 배웠는데, 야, 이 까만 돌 흰 돌 가지고 땅 따먹기, 야, 너무 재밌는 거예요. 학교에 가서 한참 공부할 때 교실에 가면은 열심히 그 선생님이 가르치는데 보이는 건 뭐밖에 안 보일까요? 흰 돌, 까만 돌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 적도 있고. 그런데 이제 고등학교 가서 사춘기 맞고, 여러분 사춘기 뭐였는지 제가 말을 해도 아시죠, 그죠? 그래서 저는 그때 이제 어떻게 보면 뭐 사춘기도 좀 방황하잖아요, 그죠? 큰 냄새 하나 가서 이것도 좀 하고, 그렇죠? 근데 그런 모습이 좋았겠어요? 싫었겠어요? 싫죠. 저도 좋아치 않았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오형제의 장남이니까 누님이 있어도, 누님들은 대학도 못 갔지만은 부모님이, 그래도 장남은 좀 대학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걸 제가 알아요. 근데 고3이 됐는데 어느 날, 마치 육사생도들이 다 학교로 온 거예요. 왜 왔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공부하려. 딱 본 순간,
내가 육사생도가 되면은, 그렇죠? 이런 방황에서 벗어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깨 탁 핀 모습 얼마나 멋있는 제복 입고, 그렇죠? 또 뭐예요? 육사 되면 돈 걱정 않잖아, 입학금. 저거다, 저거. 내가 경북고등학교 되는데 그때 참 요새 그 육사들 하는 게 정말 시험은 쉬웠어요. 요새는 육사 가려면 수재가 들어갔다고 그러더라고, 수재들이. 그 시험 보고, 야, 이거 내가 수석을 했나? 막 이 정도까지 아주 흥분돼 있었는데, 예. 그러다가 이제 신체 검사잖아요. 그쵸? 가서 막 턱걸이 달리게 하고, 뭐, 팬티만 벗고 막 하는데, 팬티만 입고. 아, 죄송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군의관이 딱 세우는 거예요. 세우더니 여기다 내가 차를 딱 갖다 대. 여기다가. 다른 군의관을 또 불러. 그래서 왜 그런가 그랬더니 저를 떨어뜨렸어요. 야, 그때 그 좌절이란 왜 떨어뜨렸을까요? 주걱턱. 정말 주걱턱이에요. 예, 이따 착한 건 드릴게요, 주걱턱. 네. 아니, 거기 육사는 이 규격이 이래야 되는데, 이게 이러니까 규격이 안 맞는 거야. 정말. 그래서 저는 좌절을 하고, 1년 재수를 하고, 이제 그러고서 서강대를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성대 졸업하고 올 데가 없어서 이제 우선 군대 가야 되잖아. 그죠? 근데 그 저희 뭐 돈과 백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논산 올려가가지고 거기서 진짜 엄청나게 힘든 훈련 받고 그러면 이제 그때는 돈과 백이 없으면은 저 전방에 최전방에 뭐 어디 갈지 모르잖아. 돈 있는 친구들은 보안대를 간다, 뭐 가추사로 간다 그러는데 육군본부 간다 그러는데. 근데 이제 저기 할 때 어떤 멋진 육군 제복 있는 친구들이 다 나타난 거야. 그래서 첫 줄에 여기 취사병 뭐 이런 요리 잘하는 친구 다 뽑잖아요. 어제 테니스 한단 말이야. 그 손을 번쩍 들었지. 근데 제가 테니스를 누구한테 정식으로 배운 것도 아니고 좋아서 들고 친 거거든. 그랬더니 저기 그 논산 훈련소 끝나서 가는데 버스를 태우는데 이게 서울로 올라가는 거야. 야, 이게 서울에서 육군본부 가는 거다. 이게 어딜 갔는지 아세요? 공수부대. 남한산성이 공수부대를 가는 거야. 거기 가가지고 거기 훈련은 몇 배 더 힘든 낙하산 뛰어내리는 거 아니에요. 4주 훈련을 받고 그리고 이제 삼여단이라고 바로 거기 상공수에 갔는데 제가 이제 대학교 나와가지고 테니스 여단장 별 하나에 테니스를 쳐주는 병으로 간 거예요. 근데 다행히 여단장이 테니스를 못 쳐. 네, 아마 치셨더라면 내가 감옥에서 갔을 거야 아마. 그래가지고 제가 거기 있더니 취살병을 시키더니 본부대장이라고. 네, 그러더니 저한테 민간인들이 하는 조그만 군장점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PX는 뭐 이런 군인들이 필요한 건 거의 다 저거 하는데 PX 뭐냐면은 계급장 달아주고 옷이 저거 되면 고쳐주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 민간이 하던 걸 저한테 맡긴 거예요. 병이 하나인데도. 대학교 나오고 뭐 똑똑해 배니까. 그래서 그걸 맡아 한 거예요. 야, 근데 거기 맡아 했는데 그다음부터 이게 제 장사머리가 돌아가기 시작하는데 군인들이 필요한 게 뭐 거기는 하루 종일 태권도를 합니다. 그럼 그 친구 태권도 도복을 갖다가 동대문에서 맞춰가지고 와가지고 거기다가 내가 디자인 공수특전단 탁 멋있게 디자인 같은 거 해요. 그러면 이제 해가지고 본부대에서 쫙 내려와서 그걸 잘라가지고 붙여서 팔고. 네. 그리고 호빵 알죠? 얼마나 배고프겠는데 호빵 나올 삼립호빵. 그걸 갖다가 대가지고 삼립호빵 우유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장사를 했는데, 야, 정말 6개월 만에 민간인한테 받던 게 10배를 내가 이익을 남겨가지고 여단장한테 주니까 얼마나 좋아했겠어. 저, 그러고 군대생활. 거기서 저는 뭘 배웠어요?
사업가 기질을 발견. 돈은 이렇게 버는 거네. 이렇게. 예. 그래서 저는 턱 때문에 그렇죠. 육사 못 가고 예. 그러고서 백이 없어서 들었다가 군대 가가지고 사업을 배운 거예요. 미국 가서 돈 벌고 싶었는데 돈을 버는데 돈 없어. 그래서 제가 엔지니어가 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학교 다닐 때 제가 공부를 열심히 공부만 했더라면 과연 사업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었을까? 그렇지 않다고 봐. 예. 왜냐하면 하다 보면 늘 새로운 문제에 부닥치잖아요. 그죠? 그럼 문제 부닥쳤을 때 그 상황 파악을 하고 판단하고 결정되고 그런 것이 교과서에 있지 절대 않단 말이지. 그것이 뭐에서 얻어졌냐면은 학창시절에서 다양하게 공부 안 하고 이것저것 한. 그래서 저는 연애도 공부라고 생각한다. 그런 것 때문에 또 이런 경험이 제가 사업하면서 그런 풀 수 있는 그런 이 경험을 얻지 않았나. 제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학교 다닐 때는 돈 벌고 싶었어도 공부를 못했는데 일단 사회에 나가니까 그때부터 정말 치열하게 살았잖아요. 남들보다 잘 살기 위해서 노동해서 엔지니어가 되려고 했고 그건 누구나 다 해요. 그러다가 중소기업 갔고 거기서 창업을 하고 그래서 끊임없이 그 안에서 보다 나은 삶을 위해서 변화를 구하고 도전하고 그죠? 계속 한 거예요. 고민 변화하고 도전하고. 근데 그 안에 뭐가 있었을까? 헝그리 마인드가 있었다. 헝그리 마인드. 요새는 뭔지 아세요? 다 이뤘잖아요. 다 이뤘잖아요. 근데 제가 왜 와서 여기 한국에 와가지고 청소년 찾아서 100군데씩 지방으로 가가지고 강의를 할 거예요. 그죠? 제가 이번에 사이버 대학교, 제가 옛날에 한 석세스 TV라고 그래가지고 6강을 한번 한 적 있어요. 예. 근데 제가 이번에 교수님한테 제가 한번 이거 10강 하겠습니다. 15강 했다 10강으로 잘렸어요. 예. 왜냐하면 이것도 저에겐 도전이거든. 새로운 도전. 전 그게 즐거운 거예요. 지금은 헝그리 마인드가 뭐 때문에 할까요? 뭐 때문에? 두자 땡땡. 보람. 우린 왜 살까요? 행복이지. 행복. 이것이 행복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건 제가 나중에 행복 강의할 때. 누가 행복하셨어요? anyway, 우리 삶에서는 늘 이렇게 끊임없이 변화와 도전이 없으면은 행복하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삶에서 어떻게 하면 나도 새로운 변화를 구할까? 내가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공부하시는 것도 뭔가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도 배움 자체도 즐겁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다라고 믿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이런 보다 나은 삶에 대한 갈증이 누구보다도 컸다. 네, 그런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또 하나 뭐가 있다 그랬어요. 저는 하고 싶은 게 있으면 저지른다 그랬잖아. 네. 여러분들 하고 싶은 게 있으면 그냥 한번 저질러 보세요. 안 하세요? 응? 하셔야 돼. 그죠? 뭔가 하고 싶은 게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저는 그러한 필이 꽂히면 저지르는 그러한 무모함이 있기 때문에 제가 요새 하는 일이 강의도 하지만 교육 사업을 4년 전에 시작했어요.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죠. 어떤 교육 사업인지. 저는 공돌이 아니에요. 공돌이. 그죠? 그런데도 새로운 분야의 교육 사업을 해가지고 엄청나게 매년 배성장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게 돈 버는 사업일까요? 아니죠. 돈을 쓰이는데도 엄청나게 귀한 일. 궁금증 가지고 한번 그게 뭔가 한번 다음에 또 오세요. 그래서 항상 필이 꽂히면은 저질러는 앞뒤를 재질 않고 하고 싶은 건 해야 되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됐으면 하는. 그래서 저도 이것이 저를 있게 만들지 않았나.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무모한 도전이 있었고
근데 제가 무모한 도전을 했을 때, 과연 기업이 뭔가 알았더라면은 못했을 것 같아. 다 알았더니 못했을 것 같아. 여기 계신 우리 뭐라고 제가 불러야 될지, 사모님이라고 불러야 될지, 누님이라고 불러야 될지 어떻게 볼지 모르는데 정말 공감을 잘 하시네. 주고받고 그냥 하시는데 너무너무 좋아. 제가 이런 기업이 무엇인가를 알았더라면, 그죠? 물론 이윤 창출을 해야 되는 건 알았어요. 저는 기업을 시작했을 때, 매출이 한 100만 불만 일어나면은, 그럼 거기서 내가 이익이 남으면 좋겠지 했는데, 일단 기업을 시작했더니 그것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계속 성장하지 않으면은, 그러면 경쟁회사에 먹히더라고. 그러니까 안 클 수가 없는 거예요, 기업은. 키우고 싶지 않아도 키울 수밖에 없는 게 기업이더라고. 그래서 끊임없이 성장해야 되고, 그러려면 어떻게 돼? 계속 또 크는 가운데 일자리를 계속 창출해야 되는 거 아니야, 창출하고. 그리고 기업이란 것은 나 자신을 위해서, 나만의 이익과 목적, 돈을 위해서 아니라, 그죠? 행복한 직원들이 같이 행복할 때 같이 클 수 있는 거더라고요. 혼자서 암만 하더라도 직원들이 안 쫓아와주면은 그게 지속적인 성장에 불가능. 전 이런 건 잘 몰랐어요. 기업의 속성이 뭔지. 그래서 결국은 좋은 기업이 뭐예요? 이런 걸 통해서 사회에 기여하는 이런 기업이라는 건 제가 나중에 한 거죠. 그럼 CEO는 뭐 하는 것인가? 그죠? 몰랐어요. 그냥 조직이 있으면 그냥 끌고 가는가 보다. 근데 하고 보니까는 CEO는 앞을 내다볼 수 있는, 먼 앞을 내다보고 시대의 흐름을 갖다가 읽을 수 있는 걸 비저너리라고 그러죠. 비저너리. 그렇죠? 그리고 그 CEO들마다 자기가 그 기업을 갖다가 왜 창출해가지고 뭐를 할 것에 대해서 뭔가 특성, 그 밸류에 대해서 자기만의 철학이 있어야 되는 거야. 어떤 사람은 나는 어떻게든지 무슨 수한 방법을 해가지고 회사를 갖다가 매출 극대화하고 이익을 많이 내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또 어느 정도까지 성공할 수 있지만은 그것이 그 위에 성공은 안 되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크려면 뭐 통찰력, 도덕성, 무슨 아까 되겠지만은 의사를 결정하고 결정해서 판단하고 이런 모든 것이 필요하다는 건 잘 몰랐어요. 이걸 다 이제 하면서 배운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무모했든지. 근데 여러분, 아까도 필립 코침을 저지를 때 앞뒤 다 계산하고서 하면은 못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완벽하게 준비된 건 없습니다. 완벽하게 준비된 건. 그렇지만 자기가 고민 속에서 이건 안 해보면 난 미치겠어. 평생 후회할 거야. 그랬을 때 한번 저질러 보시는 그런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도 완벽하게 준비된 적은 없었겠지만 무모했기 때문에 필립 코침 안 해볼 수 없기 때문에 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이런 성공이 가능했을까? 아까 제가 처음에 던진 그건데요. 저는 이제 미국에 가가지고 처음에 시간당 3,000원씩 벌기 시작해요. 3,000원. 근데 저보다 한 6개월씩 1년 온 멕시칸의 흑인들, 이 친구들은 초등학교, 중학교 안 나온 친구들, 진짜 무식쟁이들인데 거기에 무슨 공부가 필요해요. 얘네들은 시간당 4,000원을 받는 거야. 저는 더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똑같은 일 더 열심히 일하는데 부당하게 느껴지죠? 정말 부당하게 느껴지더라고. 어떻게 해요? 가서 돈 더 주세요. 어떡할까? 가봐. 그럴 거 아니에요. 정말 열심히 땀 흘리면 3개월. 더군다나 저기 그 매니저가 보이면 그땐 뛰어다녔어요. 보여주느라고. 그럼 어떻게 3개월 딱 가가지고 돈 좀 또 줘주시오. 그러면 3,500원 줘. 또 하다 보면은 4,000원 주더라고. 그죠? 그 부당함을 내가 어떻게든 이겨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그 매형이
우리 이제 누님이 셋이서 둘째 명이 홍익대학을 나와서 그 공예과를 해가지고 거기서 화분 공장을 했어. 화분 공장을. 꽤 큰 공장을 했어요. 이 멕시칸들 한 30명 직원들 넣어놓고 그냥 이제 흙을 과서 만드는 건데. 근데 이제 매형 집에 가가지고 전화를 하는데 제가 전화를 하는데 이 보니까는 처남이 영어를 잘한단 말이야. 예, 그러더니 야, 그럼 우리 집 우리 회사 와서 좀 일하지 않겠냐? 그래? 그렇다면 뭐 내가 노당할 때니까 좋다고. 저 얼마씩 줬는지 아세요? 갔더니 가서 멕시칸들 한 30명을 내가 거기서 총 제빵해가지고 대보하는데 얼마 줬는지 아세요? 4,500원 주더라. 그래서 좀 열심히 일하면은 좀 올려주겠지. 그쵸? 등도 두드려주겠지. 예, 이렇게 해서 야구 수고했으니까 좀 주겠지 했는데 안 하더란 얘기죠. 얼마나 내가 서러웠는지, 그쵸? 내가 정말 거기에 대한 정당한 보수. 더군다나 처남 아니야, 처남. 그렇죠. 그 많은 30명을 거느리면은, 좀 6,000원, 7,000원 좀 어때서. 그래. 그러니까 내가 그 회사가 잘 되길 바라겠어요? 못 되길 바라겠어요? 진짜 미웠어. 못 되길 바라겠다더라고. 네. 그래서 이제 제가 테크니션 되고 나중에 엔지니어가 됐는데, 나중에 제가 기업을 차리고 보니까 옛날 생각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나죠. 그러니까 사람을 쓸 때, 한 사람을 쓸 때, 우리 물론 이윤 마진이 많기 때문에 납땜질하는데 딴 데선 8,000원 주저는 10,000원 줬어요. 그럼 이 사람은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죠? 얼마나 자기 일같이 열심히 해. 딴 데로 이직 되니겠어요? 안 되니더라고요. 예. 또 하나 있죠. 아까 제가 엔지니어를 다닐 때 아주 와가지고 이게 조그만 일이라도 어디에 쓰이고 뭐 하는지 좀 관심을 갖고, 그죠? 누가 설명을 좀 해주려면 그럼 얼마나 좋았겠어, 그죠? 안 해주더란 얘기지. 그죠? 저는 그래서 늘 직원들에게 닿아가지고 당신이 여기에서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해서 얘기해 주는 것에 그렇게 늘 소통을 했어요. 그렇게 역으로 써먹은 거야. 그래서 제가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정말 직원들이 행복해야지만 자기 일같이 했을 때 회사가 잘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맨날 공장에서 해가지고 쭉 컨베이어 벨트로 이게 일이 건너올 때는 쉴 시간이 없어요. 컴퓨터 뒤에 앉아가지고 요새 앉아있으면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예를 들어서 10인데 하루에 5만 한다 하더라도 표가 잘 안 납니다. 자기 할 걸 100을 해야 되는데 50%밖에 더 표가 안 나는 거야. 그렇죠? 근데 자기 일을 같이 한 자기 일이라면 얼마나 하겠어요? 남들이 100을 하면은 200, 300을 하지 않냐고요.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신나서 일하게 만들어준 것이 죽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늘 고민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친구를 갖다 자기 일같이 해주거나 행복하게 해주면 되는 거야. 그렇죠? 신나는 일터를 만들어주면 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저는 어떻게 경영의 비결이었던 거예요. 경영의 경장을 MBA를 통해서 배운 게 아니라 제가 밑바닥부터 일하면서 그것이 필요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생각해보면은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하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행복한 거예요? 공정한 평가. 네. 암만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자부심 갖고 이직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보수가 따라줘야 되는 거야. 남들보다 조금 더 주면 되는 거예요. 그죠? 2배 일을 하는데, 한 1, 20%더 주면 어떠냐, 그거야. 그렇죠. 그래서 항상 공정한 인정과 보상, 이것이 따라야 된다는 거. 그래서 저는 전 직원에게 주식을 줬어요. 그걸 스탁 옵션이라고 합니다. 그게 당장 돈 되는 건 아니에요. 1년 있으면 요만큼의 주식이 늘어나고 매년 이렇게 늘어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회사가 팔리거나 회사가 상장되면은 그걸 현금화 같이 할 수 있으니까 자기 일같이 일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자기 일같이 하는 거야. 그래서 거기에 늘 공정한 평가하고 이 공감대 제가 아까도 전쟁 치르러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나만 전쟁 치러 갈 수 있어요? 아니지. 그렇죠? 그럼 저는 3개월마다 전 직원을 모아놓고 분기가 끝나잖아요. 그럼 분기가 발표가 되고 난 다음에 전 직원을 지난 한 분기 동안 우리가 어떤 전쟁을 치렀는지, 어떤 대상을 통해서 어떻게 했는지, 어느 부서가 이렇게 이런 일을 해줬고 이 부서는 이런 일을 해줬고 어느 개인이 어떻게 해줬기 때문에 우리 전쟁을 이것이 가능했다. 얘기해 주는 거예요. 거기서 인정할 수 있는 거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게을러지 하는 거야. 다음 분기에 일어날 전쟁은 어떤 전쟁을 싸울 건지에 대해서 미리 다 얘기해 주는 거예요. 지난번 전쟁보다 더 큰 전쟁이죠. 왜냐하면 매 분기마다 커야 되니까. 그죠? 우리 같이 좀 하자. 호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가 한 배에 타서 공감. 그렇죠? 말로만 되는 게 아니지. 아까도 인정과 보상이 따를 때. 특히 스탁옵션이란 거는 이 사람들이 우리 월급쟁이 해가지고 좋은 차 사고 집 살 줄 없어. 힘들잖아. 근데 스탁이라는 아까도 진짜 아무것도 좀 회사 크면 그게 엄청난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제가 그 두 번째 회사에서는 수백 명의 직원들이 백만장자가 된 거예요. 백만장자라는 건 거기서 100만 불.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했다. 그러고 동기부여가 뭐냐면요. 그냥 일 주고서 쉬운 일만 주면은 동기부여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아니죠. 늘 자기가 한 일보다도 하고 나면 조금 더 힘든 일, 똑같은 일보다는 조금 더 다른 일. 그죠? 그런 것이 동기가 부여가 되는 겁니다. 승진을 시키려도 이왕이면 그 안에서 발견을 해가지고 승진을 주고. 이런 것에 정말 게을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진짜 많은 항상 직원들에게 신경을 엄청 많이 썼다는 거. 직원들을 행복하기 위해서. 저는 왜냐하면 이것이 성공의 지름길이라는 걸 아니까. 그래서 이렇게 했다. 저는 제가 이제 첫 번 그 조그만 회사 있잖아요. 파이블목스라는 페일러 옵티컬 시스템 파이블목스 창업하기 전에 제가 이제 1인 면역 하잖아요. 그럼 여기는 동부에서 큰 케이블 이 광섬이라든지 동부 이런 큰 공장에 지사예요. 조그만. 근데 제가 일을 잘하는지 들었는지 코스 먹기는 부사장이 와가지고 오늘 저녁을 먹으러 가지는 거야. 언제 제가 고급 식당 한번 가봤겠어요? 그래서 넥타이 메고 설레는 마음으로 갔더니 칭찬을 하는 거예요. 일 잘한다고. 봉투를 하나 내밀는데 2,000불. 그 당시에. 그때 제가 얼마나 이러한 개인적으로 이렇게 만나서 칭찬해주고 했을 때 이게 엄청난 거구나. 저도 그거 게을리지 않았어요. 직원 하나 시간 있으면 어떤 때는 내가 이제 한번 밥 사줄게. 그런데 이 친구가 밥 사줄게 이제 그러잖아요. 그리고 어떤 때는 거기는 일을 하게 되면은 어떤 때 토요일 날 일요일 날 보통 40시간 일하는데 일은 꼭 해줘야 돼 누가. 그럼 사정하자. 이것 좀 해주시겠니? 해줘도 거기에 물론 그 급여를 줍니다만. 그렇죠. 이 사람들 돈 보고 일하는 게 아니에요. 가정이 우선이야 가정. 그러니까 그 외에 일하는 것은 가서 사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너무 고마우면 내가 이제 한번 밥 사줄게. 우리 저녁 한번 하자. 사장이 한번 저녁해도 큰일 아니에요. 그죠? 근데 하다 보면 매일매일 일이 그냥 새로운 게 발표하면 잊어버릴 수 있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이 친구 갖다 지나치다 보면 그게 기억이 떠오르는 거야. 그럼 이 친구는 어떨 거예요? 늘 그 생각만 하겠지. 그죠? 그래서 저는 그랬을 때 어떻게 약간 약속을 안 지키면 내가 이 친구가 날 과연 존경하고 따를 수 있을까? 그죠? 그럼 어떻게 돼? 꼭 약속을 지켜. 그래서 제가 나중에 얘기했지만 저에게는 빈말이 없는 약속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참 사장하면서 시간이 24시간 자기 시간이 있을 수가 없어요. 네? 하나하나 직원들에게 신경을 쓰다 보니까 그래서 참 우리가 사람을 인정해 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네, 여러분들 직장 다니시면은 정말 좋은 상사, 좋은 사장, 인정해 주는 상사 그런 대로 직장 가는 것이 여러분들이 행복할 수 있다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은 저에게는 빈말이 없었다는 거.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게 직원들하고 뭐 어떻게 해요? 공감대 형성하고 다 소통 아니겠어요, 그죠? 네. 3개월에 한 번씩 모여서 이렇게 전체 모으는 걸 갖다 이걸 all hands meeting입니다. 전체 손이 모여가지고 하는 것을 저는 게을리지 않았어요. 공감대 형성하기 위해서. 그리고 저희는 늘 일하다 보면은 문제가 터져요. 저는 그걸 불이 난다고 그래요. 여기도 불이 나고 저기도. 그럼 불이 나면 어떻게든 꺼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럼 끌려면 누가 필요해요? 네? 그 불을 끄는 불이 어디서 났는지 그 원인을 아는 사람들만 와서 해야지. 그런 사람치 않은 사람 많으면 시간 낭비 아니에요. 그럼 어떤 때 하나의 직원일 수가 있었어요. 일개 직원. 아니면 과장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아니면 부사장. 그 사람들만 사무실로 불러요. 왜냐하면 저는 불 끌게 큰 불부터 끄는 게 다 기록이 있으니까 이 불 끌려면 누구 필요하지? 제가 다 아니까. 그럼 그 친구들 와가지고 ad hoc meeting이라고 합니다. 그럼 밑에 앉아가지고 동그란 사장에 무슨 소파가 있는 게 아니라 이런 동그란 테이블 앉아있고 항상 거기는 화이트보드가 있어요. 칠판이 있는 거야. 그럼 거기서 그려가면서 이 문제 소재가 어디서 나왔고 이걸 어떻게 해서 거기서 우리가 토론하고 그 안에서 누군 뭐를 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 그걸 갖다가 항상 해요. 근데 그러고 나가지고 만약 누가 하기로 한 친구가 안 하면 어떡해? 불안해요. 저는 항상 이게 불이 꺼졌나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나중에 야, 너 불 껐니? 물어볼 수 없잖아. 그러니까 저희는 전 직원이 항상 요새 이메일 있잖아요. 예. 위클리 리포트를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은 자기가 무슨 일을 했는지. 그럼 그걸 누구한테 보냐면 자기 상사한테만 주는 게 아니라 동료한테도 줍니다. 그럼 거기에 소통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친구가 이렇게 그걸 갖다가 위클리 스테러스 리포트라고 해요. 제가 요새 하는 교육 사업에서는 직원들이 데일리 매일매일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보고가 들어요. 예. 근데 그게 재밌습니다. 그럼 그 보면 어디서 무슨 일을 다 알 수가 있잖아. 그렇죠. 그러면 그 위에 있는 보스는 예를 들어서 부장들은 부장들끼리 자기 관련된 부서는 서로 그런 나는 무슨 일을 했고 다음 주에 무슨 일을 해야 할 거고 투두 리스트가 뭐다. 앞으로 해야 될 게 뭐고 액션 아이템이 뭐다. 이렇게 쭉 나누는 거예요. 그럼 제가 출장을 다니더라도 알 수가 있잖아. 그렇죠? 네, 그런 식으로 확인이 되면은 제 노트에서 없어집니다. 그런 것으로 소통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픈도어는 뭐냐면 우리는 사장이 있으면 뭐 비서에 또 비서실장이 거쳐야 돼. 그게 아니라 누구든지 이렇게 고개 내밀 수 있어. 항상 문을 열어놓으니까. 나 지금 미팅 주니까 이따 와. 이따 오는 게 내가 불러요. 뭔가 일이 있었기는 궁금한 게 있으니까 오잖아. 근데 직원 한 개 직원들이 회사에 충성을 하는 직원들이 있으면은 뭔가 제대로 자기 생각이 안 걸러있으면 사장한테 좀 알려주고 싶은 거야. 그렇죠? 문턱이 높으면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안 오죠. 나한테 와서 무슨 일이 있다 그러면 이 친구가 이렇게 했다고 제가 얘기하겠어? 아니죠. 네. 어디서 이렇게 들리는데 이런 거 부사장 불러가지고 좀 알아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항상 문을 열어놓고. 그리고 거기 있는 사람들은 사장님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지나가면서도 이름 부르잖아요. 예, 정말 열린 소통이 가는. 그래서 저는 늘 이런 소통을 통해서 직원들과 같이 공감하고 소통하고 동기부여하고 이걸 정말 게을리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무슨 일이 정말 중요한 일이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여기에서 부사장이 부장에게 뭐 이런 식으로 전달돼 가지고 오면 그게 제대로 100% 전달되겠어요? 아니지. 저는 100% 전달 안 되면 불안하잖아. 예. 그 확인 사살할 수 있는 건 항상 written communication이야. 아니면 말을 하더라도 이렇게 얘기한 것을 확실히 알아듣는지 나한테 좀 적어서 보내줘. written feedback을 좀 알 수가 있잖아. 그래서 miscommunication을 줄이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100% 소통이 아니면 소통이 안 되는 거지. 이래야지만 아까도 매 분기마다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우리 기업을 하나의 신체로 하게 되면 이게 하나의 부서예요. 손, 발 모든 것이 부서인데 이래서 여기 조그맣게 상처가 났어요. 방치하면 어떻게 돼? 곰잖아요. 곰잖아. 그러면 내버려두면 어떻게 해요? 썩으면 잘라내야 돼. 잘라내면은 신체에서 하나를 잘라내면은 그 회사가 어떻게 되겠어요? 갑자기 실적 나올 게 안 나오는 거야. 아까 주식이 하루아침에 20%가 빠지는 거예요. 전 직원이 사기를 잃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신체 하나라도 그냥 관할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늘 노심초사해가지고 아까도 스테러스 리포트라든지 챙기는 그냥 맡겨놔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델리게이션 한다고 그러지만 델리게이션 할 때도 거기서 늘 피드백이 있어야 되는 거지. 그죠? 이런 걸 통해서 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겠지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제가 회사에 일가 친척이 하나 들어있다. 학연 지원을 해서 누굴 썼다. 그럼 직원들이 제가 공정하게 평가를 한다고 생각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죠. 그러니까 아는 사람이 회사에 들어와서 있을 수가 없어요. 아는 사람이 일가 친척이었고 학연 지원했는데 그 안에 부정이 이룰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부정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이 다 장부고 모두 다 공개. 내가 얼마 돈을 버는 월급 받는지도 다 알고. 그러니까 투명하니까 거기 일 끝나고 가서 회식하면서 뭐 상사 씻고 뭐 이럴 일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지. 모든 게 투명한데. 그렇죠. 그래서 이런 투명한 것이 그렇죠. 직원들이 오직 일에 몰입하고 직원들이 자기 상사를 신뢰하고 으쌰으쌰 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 투명함이 위에서부터 투명성이 이루어져야지만은 된다는 거. 참 이런 기업 보기 힘들죠, 그죠? 그런데 미국에는 거의 대부분의 기업이 이렇습니다. 거기는 학연 지원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가능한 거고. 그래서 저는 진짜 배운 게 없잖아요. 학교 때 공부 안 했잖아요. 뭐 기업의 기자 뭐 이렇게 제가 경영해가지고 경영대학교 뭐 경영대학원에서 공부한 것도 없잖아. 모르는 게 천지니까 늘 저는 물어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야. 물어보는 것을. 저보다 다 많이 더 알아요. 그렇죠? 제가 첫 번째 회사 하면서 처음에 경쟁 회사가 있으면서도 크게 한번 도약할 단계가 있었는데 어떻게 되냐면 제 고객한테 가서 당신 필요한 게 뭐야? 그럼 이 친구한테는요, 항상 경쟁 회사들이 와서 앞 물건을 팔고, 있는 물건도 팔고, 앞으로 만들어진 물건까지 팝니다. 그렇죠? 근데 이 친구도 회사가 큰 데서 어떤 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걸 알잖아요. 그 친구 같은 게 있으면 모든 정보가 다 들어와. 야, 이런 걸 만들면 어떠니? 여기서 이렇게 포인트가 아니라 이걸 여기 걸 다 둥그렇게 그 링이라고 그래요. 만들 수 있는 제품을 만들면 없겠니? 그래서 그 만든 제품이 이름이 매그넘이라고 그랬어. 매그넘이라고 엄청 쏘는 건데. 야, 이 제품을 말았더니 완전 경쟁 회사들이 이제 경쟁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뒤늦게 시작해서 나중에는 이 파이버를 먹으면서 경쟁 회사를 갖다가 그냥 그 제품 하나로서 뒤누르기 시작한 거야. 앞서가기 시작한 거야.
그러니까 어디서 나와요? 고객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마케팅 알아요? 모르죠? 그럼 마케팅 부자에서 마케팅을 배워야지. 근데 모든 비즈니스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삶 자체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상식입니다. 커먼 센스. 커먼 센스로서 안 통하는 게 없어요. 생각만 해보면은 지금 제가 하는 그런 게 모든 게 지금 어떻게 보면 맞아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죠? 맞아예요. 물론 엔지니어링은 엔지니어링 공부를 해야 돼. 그렇죠. 그 커먼 센스 되는 건 아니야. 그렇지만 기업에서 각 부서가 어떻게 돌아가고 어떻게 소통하고 어떻게 효율성을 키우고 어떻게 사람을 갖다 움직이게 하고 설득하고 이건 다 어떻게 해요? 모든 거는 커먼 센스에 있다는 거지. 커먼 센스. 상식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고민만 하시면 돼. 생각만 하시면 돼. 그렇죠. 거기에 해법이 있다는 거. 그래서 끊임없이 묻고 그리고 제가 이 까만 머리, 그죠? 요새는 까만 머리 아주, 옛날에는 머리가 까마면은, 야, 너 중국에서 왔어? 일본에서 왔어? 아니야, 나 한국에서 왔어. 한국이 어딘지도 모르야. 그러면 북한에서 왔어? 남한에서 왔어? 얼마나 모독해요. 왜냐면 예전에는 북한, 남한을 구별을 못했어. 판문점에서 도끼를 해가지고 미군 하나 죽였잖아요. 남북한이 이렇게 있구나. 그렇게 모르는 시절. 그 까만 머리가 거기에서 리더가 되려면 아마 창업해 어떻게 해요? 몸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죠? 남는 12시간 하면 16시간 하는 거야. 먼저 가서 키로 문 열고, 그죠? 남들보다 더 열심히 뛰는 걸 하면서, 이 사장은 자기 개인을 보더라도, 그죠? 우리를 위해서 저렇게 열심히 하는구나. 보여줄 때 쫓아오겠어요? 안 쫓아오겠어요? 쫓아온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정말 몸으로 보여주는 이러한 저거다. 보여주기만 하면 뭐 하겠어요? 성과를 내질 않으면은, 결과를 내질 않으면은, 한두 번은 익스큐리가 될 수 있잖아도, 성과를 내야지만 신나서, 하니까 되네? 하니까 커지네. 그죠? 성장하는 기업 속에서, 성장하는 곳에서, 그죠? 이익을 내는 곳에서 이익이 나와야지 떡고물도 같이 나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결과를 내야지만은 거기에서 신뢰를 얻는 거예요. 결과를 내니까 쫓아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경영이라는 것은 늘 항상 자기가 낼 수 있는 결과를 제시를 하고, 그런데 그것이 이렇게 낼 수 있는데 요만큼 내면은 너무 쉬워지면은 누가 거기에 대해서 이 쉬운 거 나도 할 수 있는데 이럴 거 아니야. 늘 항상 여기에 보너스 하게 되면 말이죠. 우리 결과에 대해서 이 보너스를 줍니다. 팀장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년에 나갈 때는 나는 이만큼 하자 그러면 자기 요만큼 하겠대. 쉽게 보너스를 달라고 그러지는데, 그런데 저는 그럴 수 있나요? 너무 쉬우면 안 되니까 올리지. 어떻게 저걸 하냐. 제가 올려놓고서 제일 힘든 게 누구예요? 저. 그게 동기부여예요. 저한테 동기부여고. 그렇죠? 본인들이 해도 쉬운 일은 안 되는 거야. 그렇죠? 열심히 애를 써서 그래야지만 남들보다 앞서가지 않냐. 그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경영자는 성과를 내야 되는. 이게 혼자 합니까? 그쵸. 혼자 안 해요. 더불어 사는 것이 기업인데. 그런데 그 안에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참 귀한 만남이 있는 거야. 제가 창업을 했을 때 저희 귀한 만남이 그 딕베스라고 제 조그만 회사의 지사장. 그쵸. 참 귀한 만남이었어.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떤 그 노인네, GT라고 해서 부상했던 폴오프란 사람을 또 만나게 되고, 두 번째 창업했을 때는 존 베일리라고 정말 엔지니어 귀재예요. 그 사람을 제가 누가 수소문 했더니 딴 타임플렉스 회사에서 거기 부사장으로 했는데 너무
머리도 좋고 젊고 이 친구 대학도 안 나왔대. 야, 가서 내가 했더니 올 생각을 안 는 거예요. 사정사정에다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일 있고 아주 만족스러운데 새로운 그 도전을 갖다가 제가 한 10고초려라는 거 10고초려 늘 한 달에 한 번씩 밥 먹으면서 이렇다 결국은 왔어. 이제 그런 만남을 통해서 그렇죠. 근데 우리 삶에서 여러분들 지나가면서 항상 사람을 가지고 어떻게 만났을 때 아 이것이 귀한 만남이겠다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저는 한국에서 와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 그렇죠. 그 만남 자체를 갖다가 참 귀하게 외쳐서 관심 갖고 질문해주고 조금 배려해주고 그렇죠. 그럼 그게 엄청난 귀한 만남이 될 수 있는데 그냥 너무 전부 스쳐가는 것 같아. 그 만남에 그냥 스쳐가는 것 같아. 예. 엊그제는 저한테 어떤 친구가 진짜 한 1년 만에 전화가 왔어요. 아이고, 오랜만에. 저는 정말 이게 가끔 뭐 1년에 한 번씩 뭐 때 되면 문자 한 번 보내고서 이런 사람은 전 친구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이사장님 뭐 해가지고 저를, 어쩐 일이야? 그랬더니, 잔얘기 잘 지냈어. 어쩐 일이야? 그랬더니 제가 한두 번 만난 자기가 회사의 부회장이라는 사람 아들이 장가를 간대. 그래서 내가 거기를 왜 가지? 아니, 한 두 번 만났잖아요. 두 번 만난 거고 나하고 그게 무슨 저거야. 예. 1, 2년 전화도 한 번 하는데 그게 나하고 무슨 만남이야. 그렇잖아요. 우리는 항상 그러한 좋은 관계를, 물론 그 사람이 나 비즈니스에 도움이 안 된다니까. 사귀려고 그랬잖아. 모르지만, 진짜 우리는 귀한 좋은 만남이 있으면 거기에 정성을 쏟아야 되는 겁니다. 같이 시간. 그렇죠? 나중에 말씀했죠. 우리 참 외로운 사람들이에요. 외로운 사람들에게 전화 한번 해주면 어때? 따뜻하게. 띵 문자 하나 보내고 1년에 한 번씩. 그게 아니라 정말 좋은 사람의 만남, 관계를 맺어주는 것이 삶의 지혜가 아닌가. 약간 좀 얘기가 벗어났지만 그래서 우리는 지금 만남이 있다. 근데 사람 우리가 아까 제가 쓴다 그랬잖아요. 목넥타이 메고 멋지게 왔는데 근데 저는 같이 제가 항상 과제를 줍니다. 처음에 오면은 그래 그럼 한 2주 보름 동안은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좀 발표봐. 그럼 내가 이제 거기 부사장을 썼으면 제가 쭉 본 다음에 이 부사장은 내가 본 건 이러이러한데 거기에 대해서 나라면 나 이러이러한 걸 내가 좀 변화를 주고 싶다. 고치고 싶다 얘기할 거 아니에요. 얼마나 고맙겠어. 내가 못 보는 걸 보는데. 근데 와가지고 아무 얘기가 없어요. 그럼 앞으로 뭘 할 건가 해서 너 한번 플랜을 세워봐. 가져와봐. 근데 가져와가지고 보면 그게 공감이 안 돼. 그런 식으로 몇 번 하다 보면은 이 친구가 겉만 멀쩡해 뵀지 속에 알맹이가 없구나.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런 사람 대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 다음부터 뭐가 있어요? 고민이 시작되는 거야. 이걸 어떻게 내보내나? 잘못 썼는데 그냥 내보낼 수 있어요? 없어요? 잘못 내보내면 고소당해요. 그럼 계속 도전을 주는 거야. 너 이거 하겠는데 왜 안 돼? 몇 번씩 하다 보면 이 친구도 이제 지치는 거야. 야, 자기도 힘들지. 그러면 어떡하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니? 야, 그러지 말고 우리 여기서 일하는 거로 하고 한 3개월 동안 기회를 주니까 딴 데 짝 좀 찾아봐. 일하면서 찾는 거하고 그렇죠. 해고당해서 찾는 거하고는 천양지차입니다. 예, 그럼 찾으라 그러면 또 찾으면 또 저한테 전화가 와요. 이러이러한 친구가 있는데 거기서 일 잘한다며. 오, 잘해. 진짜 한 사람 내보내는데 얼마나 힘이 든지 말이죠. 그게 경영이에요. 그게 사람 잘 쓰는 것이 경영자는 사람 잘 써야 되는 거예요. 그죠? 예. 잘못 쓰면 엄청 고생합니다. 그냥 내보냅니까? 돈 웬만큼 싸줘서 내보내야 되는 거야. 사람, 그게 어디서 올까요? 그것도 다 경험에서 오더라. 사람 볼 수 있는 것도. 그죠? 그래서 정말 와가지고 자기가 하면서 한번 맡기면은 자기 일같이. 그죠?
걱정 않고 일을 갖다 착착착착 해주는 사람. 아, 이런 사람 있으면 정말 행복합니다. 우리 여기 본부장, 우리 지금 교육사업 한 2년 반 하는데, 제가 그때 매년 배 이상 판다 그랬잖아요. 진짜 일 잘해요. 그래서 오늘 또 이게 제가 이렇게 강의할 때 항상 이거 PT자료 같이 옆에서 만들어주고, 이거 제가 옛날에 써먹은 게 아니라 새로 전부 저는 올 때마다 새로 어떻게 대중에 맞춰서 할까 해서 하는데, 저 이런 거 잘 못하잖아. 혼자 사는 것보다는 항상 의논해서. 그래서 일만 한 게 아니라 이런 것까지 다 도와주는 우리 본부장이 있기 때문에. 이쁘죠? 네. 그래서 잘 헤어지는 것이 만나기보다 또 힘들다는 거. 그게 경영. 그렇죠? 아, 이게 나중에 제가 이제 뭐 행복에 제가 그러면 결혼 얘기 다 할 거예요. 그렇죠? 잘 만나는 거, 헤어지는 거 정말 힘듭니다. 헤어지는 게 더 힘들어요. 이제 거의 끝이 가는데, 근데 제가 이런 성공이, 그렇죠? 제가 몽고에서 태어나가지고 한국 가서 경험했다면 가능했을까요? 아니죠. 거긴 진짜 실력으로서 승부할 수 있는 나라예요. 거긴 반문화가 없어요. 언더 테이블이 없어요. 오직 제품 가서 보여주고, 와봐. 보이면은, 10만 불짜리 아까도 오더가 들어오잖아. 실력으로서. 그렇죠? 제가 까만 머리더라도 그 인종차별이 있는 아직도 있어요. 옛날보다 못하죠. 거기에서 제가 실력을 발휘할 수 있던 것도 공정한 사회.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겠죠. 우리나라 좀 이런 사회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안타까움.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 번에서 강연도 하고 책도 쓰고 뭐 이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앤디 그로버라고 인텔이라고 지금 어느 컴퓨터든지 마이크로 프로세서라고 칩이 들어가 있는데 그 인텔이라는 데서 만든 겁니다. 그게 여기 보면 뇌예요. 뇌, 컴퓨터 뇌. 그걸 창업한 사람이 Paranoid for Failure라는 책을 썼어요. 항상 실패에 대한 위기의식이 자기를 성공하게끔 만들었다. 저도 늘 매 분기마다, 그렇죠? 이걸 못하면 벼랑에서 떨어질 수 없다는, 미국이라는 사회는 굉장히 냉혹한 사회입니다. 만약 제가 한번 창업을 해가지고 잘 나가다가도 어느 순간 안 되면은, 그죠? 쫓겨나는 거예요. 수고했어. 그죠? 스티브 잡스 애플에서 쫓겨났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누구나 실패하고 싶겠어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실패에 대한 그러한 paranoid for failure, 위기의식과 쉼이 없이 달려가는 거예요. 어쩔 때는 달리는 기차에서 좀 떨어지고 싶어요. 쉬고 싶어. 근데 달리는 기차에서 내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러면서 저는 15년간 치열하게 달려갔는데 참 운이 따라서 어떤 회사가 또 나타나더니 야, 필요해. 그렇죠. 우리 회사 팔 수 없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못 이긴 척하고 2조 원에 파는 거야. 그 다음부터 제가 인생을 즐기는 게 아니겠습니까? 감사합니다.